안녕하십니까, 차대현입니다. 자, 닥터 차스랩. 벌써 이제 시험 방송도 이제 7번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앞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특히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나올 건지 한번 전망해보고 방법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7, 8월에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발사체 또는 미사일을 쏴대면서 그 핑계로 된 것이 이 한미 연합 연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8월 11일부터 내일 끝납니다. 8월 20일까지 계속되는 한미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그 지휘소 훈련을, 이걸 일종의 지금 전쟁 예행 연습이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제 이게 끝나면 일부에서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조용해질 거냐, 그리고 대화를 하자고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정황으로 봐서요, 북한 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무력 시위를 하는, 다시 말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발사체를 실험 발사하고 이런 거는요, 아마 조금 당분간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는 자기들 나름대로 무력 시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 조금만 더 여기서 나가면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 자체를 망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 모드로 들었으면서 이 미국 간의 이 실무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북한 관계에서도 그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대화라든가 교류협력 국면의 활성화로 이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그동안 조금 낯을 불켰던 것이 풀어지느냐 하는 여부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종편이나 나가면 아니면 방송 나가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 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뻔히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마음이 편안하라고, 요새 젊은 친구들 잘 쓰는 말대로 정신승리하라고, 좋게 될 거다, 좋게 될 거다, 이런 얘기만 해줄 거냐고요. 그거는요, 당장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를 어디 중점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 볼 거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시험 망칩니다. 물론 이걸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나 아니면 좀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매번 강조를 했잖아요. 저는 누가 나쁜지 좋은지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파적인 해석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라든가 나쁜 것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은 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무엇이 북한이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북한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까지를 써가면서 말이죠. 8월 11일 날 북한 외무성 미주 담당 국장이라는 친구가 한 얘기를 보세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연합 연습을 비판을 했고요. 자, 8월 15일 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인내를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서로 얘기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간에 지금이 정말 대화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거는요, 그 과거에는 하나의 관변단체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하나의 국가급 기구로 이 위상이 올라온 그런 북한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마치 계절이 바뀌면 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북미 간의, 미북 간의 대화 국면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목을 이렇게 빼놓고 기다리는 그런 행태를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 연습이 끝나고 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 어떤 진전이 있다라고 해도 한국하고는 당분간 대화할 생각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뭐 리성관이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우리 재벌 총수들한테 한 얘기는 그거는 정말 격이 없이 나온 얘기라고 칩시다. 근데 이것도 격이 없이 칠 거예요. 북한의 정권 기관이, 그 기관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나하고 친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위할 겁니까?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우리 이용 가치에 대해서 매우 낮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북한도요, 아마 2018년에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해서 남북한 간의 대화 무드가 무르익으면서 뭔가 분명히 기대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한 바를 한마디로 축약한 게 민족 공조였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냥 같은 우리 한민족끼리 오손도손 잘 지내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민족 공조라는 건요, 한미 공조하지 말고 민족 공조하자는 얘기는, 미국이 자꾸 빅딜 얘기하고 포괄적 비핵화, 그리고 CVID, 다시 말해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북한 핵능력 해체를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동조하지 말고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하는 거 봐서 중간에 핵 개발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핵 보유국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하고 핵 군축회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 확실하게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자기네가 불편하니까 대북제재 전면적으로 해제해달라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해제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좀 설파를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자, 금년에 2월 달에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이때 합의가 불발이 됐죠. 그런 다음에 3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에요. 북한 아마 이때 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중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길 바랬지 않았나 싶어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좀 탄력적으로 한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대북 제재나 완화에, 현 국면에서도 대북 제재의 완화나 해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나를 한번 살펴본다. 그런데 그 공동선언문에 안 들어갔거든요. 오히려 한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합의를 했고요.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대북 제재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한국이 공감을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결국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별로 말빨이 먹히지 않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8년부터의 과정을 반출해 봤을 거예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번을 특사를 보냈잖아요. 평양에 가서 한 언질이나 설명과는 관계없이 북한이 이걸 굉장히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멋대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두 번이나 특사를 보냈으니 이 정부가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뭐 자문하는 사람들도 또 보아하니 과거와는 달리 우리 쪽에 조금 유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인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그 굳게 닫힌 어떻게 완고한 입장의 문을 여는 자물쇠가 될 수 있다.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멋대로 기대한 건데도 말이죠. 이런 생각을 내가 말이야 이 좀 뭔가 말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작년에는 말이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니 그게 풀리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어요. 6월 30일 날 금년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이 회동을 했잖아요. 그때도 북한은 내심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아마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미국이 조금 더 이 융통성 있게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그냥 단순히 만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나는데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평양도 무한정 시간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이 왜 움직였느냐 작년에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과거와 같이 이제 북한이 뭐 고난의 행군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도요.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카리스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민 대중을 휘어잡는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적 업적으로 벌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건 제재 국면 하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말이죠. 북한이 인민들한테 그렇게 장밋빛 희망처럼 해놓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물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이건 체제 동요의 징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면을 걱정을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쨌든 판문점에서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 김정은만 좋은 일 시켜준 것 같지만 북한이 그렇게 무한정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북한도요. 지금 단거리 발사체 막 쏴대지만 2017년처럼 중장거리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거 했다가는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속한 말이지만 독박 쓰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대로 떠안는 겁니다. 자, 연말까지 호기롭게 시한설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는 북한일지도 몰라요. 이런 초조감들이 결국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강한 정책으로 표출될 경우에는 협상 국면 자체가 깨질 수가 있고 이건 절대로 북한이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한국.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동안 조금 인내라는 명칭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걸 해석해주는 우리를 먼저 찌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북한과 우리 관계는 국가 대 국가에 가까운 관계로 봐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결정적인 거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의 이익,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에요. 상대가 급해서 이런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유 잡아야 돼요. 대화, 교류협력 그렇게 지금 분명히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조급해하고 대화에 매달린다라는 인상을 보이면 보일수록 쟤네들은 더 독하고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니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 대화는 앞으로도 조금
미국 대화도 마찬가지야. 미국 대화도 오히려 어려워질 거고 우리도 그렇게 대화 급하지 않아. 니네가 입장을 바꿔야 돼.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야 해요. 왜 그러냐고요? 네. 정부가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면은요, 모든 행정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철학하고 신념대로 움직이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려고 정권 잡는 거예요. 그런데 국격 말이죠. 국가의 격은 그렇게 정책과는 달리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정부 일부에 있는 분들은 북한이 지금 하는 것이 격이 없고 어떻게 보면 친해지는 과정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걸 보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국격은요, 특정 정파나 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